가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착오는요, 착오는 효령 요건이 있어요. 효령 요건. 그래서 효령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성립 후에요. 성립 후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을 해. 착오의 문제. 착오의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다.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하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효력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법률 효과를 잘 모르고, 그 말은 효력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 성립은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이럴 때는 불성립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성립은 했다는 뜻이니까. 단지 무슨 문제는 될 수 있다?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착오는 무슨 규정이냐?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을 뭐 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한단 말은 취소하지 말자고 약속하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못해. 그 다음에 착오는요.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다,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기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취소해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죠. 우리가 계약을 뭐한 후에?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 착오를 하면,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면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 선이익의 경우는.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사와 뭐요?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고 이것은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럼 왜 몰랐냐? 여기 봐봐. 제3자가 기망을 했어. 기망. 뭐라고요? 의사가 뭐죠? 의사하고 뭐가 있죠? 표시가 있죠. 제3자가 기망을 했다니까요. 제3자가 뭐라고 기망을 했다? 여기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뭐가 됐다? 표시요? 표시로 뭐가 됐다?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어. 연대보증에. 자기는 신원보증인 줄 알고 사인했어. 근데 연대보증인 거예요. 뭐 때문에 제3자가 기망을 했어. 그 말은 그걸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라고 하지. 제3자의 기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기라고 하면 큰일 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착오라는 것은 뭐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은 뭐다? 표의자의 뭘 중요한다? 의사. 객관적은요, 상대방의 뭘 얘기한다? 표시. 이것을 중시한다, 이 말이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의자의 의사, 상대방의 표시, 이것을 중시한다, 이 말이죠.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이렇게 맞춰져야 돼. 그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사기는 주관적인 것만 있어도 사기가 돼, 사기가 돼. 그럼 봐봐요. 만약 우리가 착오가 성립했다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다. 이걸 착오라고 그래요. 근데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란다? 만약에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러면 주관적, 객관적 다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착오의 종류는 뭐가 있냐?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먼저 이 세 가지를 보고 동기의 착오는 나중에 봐. 법률의 착오는 뭐냐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이게요,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법률의 착오,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대부분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이거 동기의 착오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동기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내용의 착오죠. 내용의 착오는 뭐죠? 내용의 착오다. 이 내용의 착오는 뇌하고 눈에 관한 거죠. 뇌하고 눈에 관한 거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실장님한테 뭐라 했냐? 오늘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보충 강의할게요. 그랬단 말이죠. 14시부터 16시. 그러면 14시부터 16시까지 보충 강의한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다? 2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2시부터 4시까지. 그런데요,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눈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4시에 강의가 끝났는데 14시를 4시로 잘못 읽어가지고 강의 다 끝나고 사람들 나가고 있는데 혼자 강의 들어온 사람 있어 없어? 꼭 있어. 3명. 알겠죠? 그 사람 뭐다? 눈으로 잘못 읽었다. 그것을 내용의 착오로 눈으로 잘못 읽었어. 여러분요, 일본의 N화하고 우리나라의 원화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N하고 원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N하고 원하고 다르죠?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 똑같다고. 알겠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 표시는요, 표시는 손하고 입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14시부터 16시까지 보고한다고 좀 써놓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실장님이 뭐라고 써놨다? 4시부터 6시로 썼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말을 4시부터 6시라고 잘못 강구를 했어. 그래서 나는요, 강의를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 안 나온다고 집에 가고 자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4시인데 왜 안 오냐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손으로 잘못 쓰고 입으로 잘못 말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죠. 여기 오면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은 뭐로 해? 발가락으로 해? 손가락으로 해? 손으로 하니까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뭐라 나왔어요? 매매계약서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 전에 뭐라고 나왔어? 우리 시험에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경우는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착오로만 취소한다. 이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둘 다가 시험에 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 동기가 뭐죠? 동기라는 것은 이유죠. 이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아오게 된 이유. 알겠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응? 그런데요, 그 이제 이유를 이제 보면은 여기가요, 여기 생긴데 여기 생기는 줄 알고요, 을이 이 토지를 매입했어. 땅을 산 것은 여기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사고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계약서 쓰고 돌아오는 길에요,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근에 화장터가 생긴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화장터가 생긴다. 알겠죠? 그럼 어때요?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여기인데 화장터가 생겼으니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동기가 땅을 사게 된 이유, 동기가 잘못됐죠.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그래서요,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동기는 주관적이죠. 그런데 동기가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게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동기의 착오를 동기를 내가 뭐랬다? 표시를 뭐란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동기를 표시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을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여기 생긴다고 해서 내가 땅을 사러 왔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화장터가 생기면 평당 10만 원이에요. 여기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이에요. 갑이 뭐라 한다? 여기 화장터, 여기 아니고 화장터인데 말을 해줘야죠. 근데 말하지 않고 뭐라 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고 여기 요즘 지금 땅값이 핫해서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고, 그 표시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지금 됐어 안 됐어? 됐죠. 인정이 안 됐으면 얼마에 팔아야 돼? 10만 원. 인정이 됐으니까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표시가 객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기죠. 이 동기가 여기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어? 유발됐다. 유발. 우리가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역 생기는데 너 살래? 이렇게. 평당 100만 원인데 이렇게. 그래 그럼 알았어 살게. 샀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뉴스 들어보니까 화장터가 생긴다고 발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스스로 여기 있는 땅이 화장터인지 또는요
여기 뭐죠? 여기 생겼는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죠? 갑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걸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합의는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의사는 뭐죠? 의사를 뭐란다? 의사를 쭉 따라가면 의사를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 한다? 주관적 이렇게요. 그러니까 의사의 일치 주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의사의 일치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게 필요한 것이고 뭐가 필요한다?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죠. 이건 어떤 일이냐? 이게요, 갑의 재산이 귀속재산이에요. 귀속재산.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상대방이죠. 여기는 귀속 해제됐다는 것은 이것은 갑의 땅이란 말이고 귀속이란 말은 국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무원이요 갑한테 얘기해. 이 땅은 분명히 해제된 땅이어가지고 갑의 개인 땅인데요, 국가 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공무원한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봤더니 당신이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국가한테 증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당신한테 싸게 두 번째로 불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 갑은요, 자기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인데 이것을 국가에다 그대로 바치면 국가가 자기한테 싸게 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한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여라고 하죠. 국가한테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다? 동기죠. 그 동기가 내 스스로가 착각한 거예요? 상대방이 유발한 거예요? 상대방이 유발했죠.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경계선을 침범을 안 했어요 내가. 그런데 상대방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 내가 경계선 침범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침범 안 했는데 하도 강력하게 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하다 보니까요, 내가 배상을 해줬다 이 말이죠. 하고 나서 나중에 측량을 딱 했더니 왕숙지구 생각이 해가지고 측량을 했단 말이죠. 했더니 보니까 내가 남의 땅을 경계를 침범한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내가 그 돈을 준 이유는, 경계를 침범했다 돈 준 이유는 내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잡아먹으려겠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가장 기본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만 딱 여러분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암기하면 돼. 암기. 그러니까 먼저요, 자료를 한번 봐. 차고. 자, 1번요. 1번 의라고 되어 있죠. 착오는 뭐다?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표의자, 이것을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래.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줄고, 주관적 그러면 안 돼.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일반인이요,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 줄고 손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착오는 손해가 없으면 절대로 착오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 2번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를 몰랐다는 것은, 일단 법률 효과는 언제 나온다? 성립한 후에 나온다. 법률 효과를 알지 못했다. 그럼 바로 밑에 불성립이 아니고 무슨 문제다? 착오의 문제다. 왜? 법률 효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법률 행위를 뭘 했다? 성립했다 이런 뜻이죠. 3번 무의식적 불합이죠.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착오냐 아니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의사표시 당시, 청약을 할 당시 이렇게 얘기하죠. 5번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거예요. 이걸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뭐 때문에 했다?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한다. 제3자의 기망의 경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법리만을 적용해서 취소한다. 사기로는 취소가 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법률의 착오죠. 아까 반했죠. 법률의 착오가 뭔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동기가 잘못됐죠. 그것을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 동기착오요. 여기 봐, 동기착오. 동기착오 있죠? 여러분 동기착오는 뭐예요?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뭐라고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돼. 아까 말했죠? 화장터가 생기는 자리인데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값으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한다?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 거기 아주 중요하죠. 별 하나 해야 되겠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동기착오죠. 그러니까 이때 동기착오는 세 번째 줄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중요해.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말을 봐봐. 상대방이라는 말이 객관적이란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 말은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취소와 착오가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요. 3번 중요분의 착오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요분의 착오인 경우 여기는요. 잠깐. 지금 여기요. 여기 말고 여러분요.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뭐라 나왔죠?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죠?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2번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6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 동그라미 그러면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 줄고 써 뭐라고 쓰냐? 사기 쓰고 옆줄 긋고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기 옆줄 긋고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취소가 없어도 이렇게. 자, 4번은요. 4번은 첫 번째 끝에요. 계약을 해제한 후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화해계약이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뭐는 할 수 있다? 사기. 세 번째 쪽 끝에 사기로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러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봐도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로 봐봐. 먼저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이 착오가 중요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착오가 있다 없다. 착오가 없으면 여러분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면 뭐다? 유효가 돼. 유효.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다?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것을 뭐란다? 경과실이 있다.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경과실이 있으면 뭘 한다?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는 것은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 잘 봐 이제. 소급해서 무효. 여기요. 취소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그럼 여기 봐.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취소란 말을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 충분이죠. 중요분의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면 취소 못하고 중요분의 착오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요. 원칙은 취소를 못해. 그럼 취소를 못한단 말은 뭐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것을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겠죠? 중요분의 착오인가 아닌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채워가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 그것은 취소하려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얘기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 세 가지. 누가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4조
그 다음에 107조, 108조죠.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 몇 조?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이것을 누가 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의 착오이냐 아니냐. 그럼 중개업의 착오가 아닌 건 먼저 시가. 그러면 시가라든가 가격. 가격은 착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가나 가격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면 사기가 될 수 있어. 착오가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다?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고려청자가 아니면 얼마짜리죠? 10만 원. 고려청자는 얼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착오가 아닌 것은 가격이나 시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 평당 15만 원인데 16만 원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고려청자는요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샀다 이 말이잖아요. 너무나 큰 차이 나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로 막았죠. 면적이라든가 면적, 그 다음에 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분이라든가 이렇게요. 여기서 면적, 그럼 면적은 뭐가 있어요? 0.211평, 4평을 샀는데요. 땅이 0.211이 부족해. 0.211이 부족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이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해.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중개업자. 이러면 앞으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말이 나오죠? 믿고, 중개업자를 믿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중개업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자를 믿지 않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는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땅을 샀어. 중개업자한테 안 가. 왜? 수수료 주니까 아까우니까. 자기 혼자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가 잘못됐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꽃이죠.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취소를 못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 말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집에서, 이 중개업자 좀 이상해요. 이 집에서요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됩니다. 이 땅 중에서 20에서 30만 도로에 편입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하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냐, 전체 면적의 30%에다가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그럼 20평으로 기준하면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0배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면적이 적을 때는 착오가 아닌데 면적이 너무 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가격이 적을 때는 착오가 아닌데 너무 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면적이 부족하다 착오가 아니고 가격이 착오, 시가의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런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손해가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요 가압류가 뭐가 된다? 가압류가 없어야 되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가압류가 뭐다? 무효인 거예요. 무효.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양도세가 있는 거예요.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양도세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나왔었죠. 결국 나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지문에. 알겠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어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착오인 것은 뭐가 있다? 착오인 것 주채무자의 동일성. 주채무자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을을 알아 몰라? 몰라.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나는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그러니까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또 나와.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건물을요 이 건물로 착각한 거예요. 알겠죠? 이 건물 이걸로. 그래서 이게 원래요 월세가 평당 5만 원이 있어. 100평이면 500만 원인데요 중개업자가 이걸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 평당을. 이 건물은 평당 3만 원이고 100평이면 300인데요 잘못 얘기했죠. 누가 잘못했어? 중개업자. 나 잘못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세예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3억 8천이 더 나온,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토지의 현황이요. 토지의 현황을 뭐라 한다? 그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요. 성질의 착오. 땅을요, 1300평의 땅을 샀는데요.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고, 600평이 하천부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땅의 성질이 농지예요, 하천이에요?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설계요. 설계사 자격증이요.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지 알고요. 설계를 맡겼어. 재건축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설계해 오라고 했더니 고향의 집을 설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설계를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중요본의 착오이다. 그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착각을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공장 건축이죠. 이런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았는지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관할 관청에 문의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우리 전화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가예요. 그 다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쉽게는 뭐죠?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너는 너 혼자만 모르고 땅을 샀냐 이 말이죠. 나는 공장 건축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오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뭐가 중요해?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은 착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 혼자만 있다 주관적.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거예요.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착오가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뭐죠? 중대한 과실? 이런 보면 요즘 이제 담배를 좀 피우신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죠. 학원에 가서 오면 뭐 옥상 같은 데 보면 담배 많이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담배를 피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꽁초를 꼭 꺼가지고 버려야 되죠. 그나마 우리 학원은요, 흡연장이요 전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흡연장이요. 알겠죠? 저건 거의 그냥 뭐 누구한테 원룸으로 줘도 이런 흡연장 가봤어요? 원룸으로 줘도 한 50원 받은 만한 크기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저기인데요, 꽁초를 어떻게 해요? 보면 다 바닥에 있어. 바닥에다 넣어버렸어. 고등학생들이 막 있고 그래야지, 이 건물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꽁초 그냥 버려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요, 왜냐면 저 밖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휴지통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다른 일반인 같은 경우는요, 쓰레기 휴지통 같은 데 있잖아요, 옆에 가요. 거기에다가 담배 꽁초를 버렸다면 말이죠. 불을 안 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판례가. 왜? 휴지가 있는 데다가 당연히 꽁초를 버리면 당연히 화재가 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취소를 못 하는데요,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을 했어. 그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요, 여러분요, 15쪽이요. 15페이지요. 중요분의 착오인가 한번 봐봐. 먼저 봐봐. 이 책을 보기 전에 봐. 우리가 여러분요, 왜 지문 아까 문제를 계속 봐도 문제를 있는데 15분 가득 채우냐? 그거 왜 가득 채우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오면 뒤가 무슨 말이 꼭 나와야 되죠. 민법은요, 뭐가 하나가 딱 나와? 걸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야. 항상 답이. 알겠죠? 그럼 이러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 말이 키워드니까 이 말을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죠. 다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려면,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읽어서 이해가 되면서, 읽어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게 법리가 용어도 있으면,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30문 정확하게 자세히 읽고, 서로 문제만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어. 왜요? 60점이면 되기 때문에요. 24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다 못 풀어도, 내가 만약에, 내가 읽는 것만큼은 내가 맞춘다는 정확한 것만 담보가 되면은, 굳이 40문제를 풀지 말고 몇 문제만 풀어도 돼요? 서론 문제씩만 풀어도 되죠. 민법 서론 문제, 개론 서론 문제. 알겠죠? 그 중에서 6개는 틀린다 쳐도 30개 문제 푼 것 중에서. 그래서 24개 이상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천천히 보는 것도 장점이고요. 빨리 다 보는 것도 장점이죠.
빨리 읽으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놓칠 수는 있겠죠. 알겠죠? 그런데도요, 마음의 평화는 오죠. 왜요? 다 풀었다고. 알겠죠? 이해됐죠? 그런 것이 또 장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봐봐요. 먼저, 설계사 자격이 있냐, 없냐. 그 다음 토지의 현황이다. 양도소득세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다. 중개업자가 건물을 잘못 소개했다. 채무자의 동생이 있냐, 없냐. 그걸 먼저 암기하라고, 내 말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림 노트를 먼저 보고, 그 그림 노트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지. 그림 노트도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그럼 혼자요? 혼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중요분의 차고요. 첫 번째 끝에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차고, 차고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차고, 양도세는 계약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 나온다? 등기할 때 나오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줄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중개업자 소개죠?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했죠?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고 다른 점포로 오인했죠? 4번 토지의 현황이죠? 그것을 말한다 표시상의 착오죠. 5번요 갑이 채무자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채무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 그럼 뭐다? 착오죠. 누가 입증한다? 취소할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죠. 자, 중요번의 착오 아닌 것은요, 첫 1번에요 지분이나 면적이 근소하다. 2번 시가죠. 그런데 1번과 2번은요 차이가 크면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되죠. 손해가 없다, 착오가 아니다. 손해가 없다는 말이 뭐냐?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겠죠? 그래서 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졌다. 써봐.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없어진 경우,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없어졌어. 알겠죠? 없어졌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요. 그러면 5번 같은 거 보면 뭐죠? 여러분요. 타인 소유물이죠. 여러분 우리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조건을 달아. 조건. 반드시 당신 소유해야 된다. 반드시 당신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죠. 중대한 과실이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렇게 돼 있나요? 1번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에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했다. 현저히 결했다 이 말이죠.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악용하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부정 그렇게 돼 있어요. 취소권을 부정 그렇게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부정 그렇게 돼 있어. 자, 기억.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줄고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그 말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말이죠.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너 혼자만 몰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옆에 보면 다 코멘트 해놨죠.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두 번째 끝에 공장 건축 가능성을 줄고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전화 한 통 해보면 되는데 그것도 않고 공장에 너 땅 샀다 이 말이죠. 너 중대한 과실이 있다. 제일 못된 사람 나왔죠. 디귿.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맨 끝에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망했다. 잘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집에서 30평만 도로비에 편입된다.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재밌는 말이죠. 중개인이 누구예요? 중개인이 누구예요? 중개인이 누군지 몰라? 시험을 치기 전에 있었던 직업 소개했던 사람들이 된 게 중개인. 중개사법에서 과정 몰라요? 연역? 중개인. 지금도 중개인 있죠. 지금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역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은 서울로 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 다 서울로 이사 가도 자기는 못 가요. 무슨 말 알겠죠?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남양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중개인 몰라? 시험 치지 않고 시험 치기 전에 소개업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오케이. 이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요 중개인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인 해가지고 뭐라 돼 있어. 그 사람 우리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판 한번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알겠죠? 중개인이 있단 말이죠. 중개인 보면은 애게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시험 쳤다 안 쳤다? 안 쳤다. 실력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시험은 안 쳐서 그 사람들은. 자요, 그 다음에 157평이 도로에 분이 표현됐다. 착오에 해당한다. 니은요, 고려청자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가 알았다. 재밌는 말이죠.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 여기까지 중과실이죠.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겠죠? 중과실이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응용이니까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중단과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중단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중단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누가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차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